마마입니다. 오늘 학교 1학년들 학생들께 스스로 질문해봐야 할 5가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뿅.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뭘 하면서 살 것인가? 어떤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대학교 입학 전까지는 아마 부모님들이 이거 정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따라했다면 이제는 보다 자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와 정서적 준비가 되는 시기죠. 물론 상담을 해보면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도 전화하셔가지고 우리의 수강 신청이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대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우리 아가들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그리고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이면 You are in charge of your own life, right? 그렇죠. 이제는 독립적으로 해야 할 시기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고 자유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나 도대체 모를 수도 있어요. 버겨워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한 번에 주어지고 이에 따라 선택권 플러스 책임도 따르죠.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 뭘 하고 살고 싶은가? 사회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해야 할 질문이겠지만은 대학교 1학년이 꼭 해야 할 이제 시기입니다. 그쵸?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가면서 멋지게 성장하는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철학적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보셔도 좋아요.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생각해 보시고 관련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아마 조금 더 알아가기 쉬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부적으로는 성격이나 가치관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예를 들어 돈보다 명예를 중시했다면 그런 쪽으로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게 되겠죠. 또 외부적으로는 취미나 잘하는 특기가 있다면 이것도 잘해서 살려서 하는 방법이 좋겠고요.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세상은 아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고요.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이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구별을 하고 그게 두 개가 매치가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 밸런스 맞춰서 본인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잘 생각해보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싫어하는 것부터 제거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활동, 경험, 경력, 외부 활동, 필름, 인턴십, 잡 쉐도잉 이런 거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을 좀 알아가는 성찰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잘 사귀고 있는가입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잘 사귀고 있냐고요? 그것도 중요하고요. 나를 잘 사귀고 있는지, 그리고 친구나 선배 또는 교수님을 잘 사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시기예요. 나는 누구인가, 뭘 하고 살아가고 싶은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가를 알아가면서 나랑 사귀었다면 이제는 슬슬 친구를 사귈 차례죠.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순서는 아니고요. 그건 다 알고 계시죠? 나와 마주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뭘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꼭 나 안에 나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친구와 선배를 사귀시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진짜 갑니다. 친구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고 피어 프레셔가 많기 때문에 작은 학교일수록 더 그런데요. 진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학생들 많아요. 제가 많이 상담을 하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특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고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아직 확고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일수록 더 같이 심각하게 강남 같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항상 아무거나 같이 먹자,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그냥 따라갈게 라는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꼭 더
선배를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잘 선택해서 잘 사귀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학생 신분으로는 학점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학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엑스트라 커리큘럼 활동, 동아리나 봉사활동 이런 것들 하면서 선배하고 교수님하고의 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수님과 친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제가 영상 또 하나 올려드릴게요. 인맥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많이 개인화되고 하면서 인맥 관리도 쉽지 않을 텐데요. 본인이 내성적이고 관심이 별로 없더라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 과의 선배들을 많이 알아두시 사회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산업군과 직무를 주로 수행하는지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아리나 봉사활동은 전공 학술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보다 외향적인 활동을 하시면 자소서 쓸 때 에피소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소서뿐만 아니라 본인의 성장을 잘 생각해 보시고 1, 2년 정도 하고 싶은 쪽으로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연합 동아리라고 있는데 본인의 모교 이외에도 다른 학교와 교류나 인맥을 원하시면 하시면 좋고요. 대외 활동으로 기업에서 하는 활동 많이 있거든요. 간접 사회 활동을 해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취업하는 데도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땡땡 자동차 회사에 근무를 하고 싶어요, 앞으로. 그러면 땡땡 자동차나 땡땡 계열에서 주최하는 서포터즈 같은 걸로 일을 했다면 자소서 쓸 때 완전 플러스겠죠. 세 번째, 난 뭘 모르지? 이거 꼭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모르는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질문을 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누구한테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답답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학교 1학년이면 입학을 할 때 아마도 이런 느낌이 한 번쯤은 받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약간 두렵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대학교 1학년이신데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학교 생활 잘 하고 계신 거예요. 뭘 모르는지도 몰라서 그냥 보통은 이렇게 쭉쭉쭉 지나가는 게 1학년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뭘 알아야 하는지 알아야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면 어떤 걸 모르는지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꾸 스스로한테 내가 뭘 모르지? 뭘 모르지? 라고 질문을 해보고 그 답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지?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졸업 학점을 이수할 때 필수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 언어조차도 모르는 수가 있어요. 필수 과목, 선택 과목, 교양 과목, 전공 과목 이런 것도 모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 모른다면 미국 대학교는 어드바이저들이 있어요. 학업 상담사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 꼭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본인이 어떤 과목을 어떤 시점에 들어야 하는지 또 최단 시간에 졸업을 하고 싶다면 한 과목을 들어서 두 영역을 다 채워지는 수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드바이저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꼭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많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 오피스에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교는 Dean's Office, Housing, Admission, Advising Center, Career Center, International Center, Registrar's Office, Financial Services 등등등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서들이 학생을 케어하고 보다 나은 교육의 질을 확립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부서들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런 부서들에 별로 관심도 없고 관심 있어도 이들이 정말 무엇을 하는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잘 모르고 학교 생활을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어떤 부서가 있는지 각 부서의 선생님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으면 학교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듯 해요. 일단 학교 웹사이트에서 부서 목록들을 보시고 스스로가 가장 관심 있는 부서부터 방문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 이 부서에 가서 좀 알고 싶어 한다고 가서 그냥 똑똑똑 해가지고 나 이 부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매우 바쁘시잖아요. 보통 바쁘시고 미팅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아마 못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마시고 방문 전에 꼭 전화하시고 아니면 이메일 보내셔서 약속 잡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면담이나 상담 요청하시면 응해 주실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꼭 오피스에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고 싶다고 결정을 했다면 근데 뭘 질문해야 되는지 가서 그런 거 되게 궁금하시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는지 그것도 물어보시고 데일리 루틴은 어떠신지 물어보시고 학생들이 혹시 같이 근무도 하나요? 그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방문 전에 꼭 본인 소개도 자기는 몇 학년이고 이름은 뭐고 전공은 뭐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선생님 부서에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부서에 좀 알고 싶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방문하기 전에요. 그리고 나서 방문을 하셨다면 그분에 대해서 좀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명함, 비즈니스 카드 달라고 하셔가지고 연락처 받아주시고 가끔 이메일 보내셔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게 나 언제 어째 방문했던 땡땡인데 참 좋았다. 이런 점은 진짜 신선하고 배울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뭐 이렇게 가끔씩 이런 메시지도 주시고 하셔가지고 본인이 잊혀지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보다 깔끔한 처리와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번 서류만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학생 얼굴과 매치가 되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더 빨리 더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학생 채용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누가 알겠어요? 땡땡님 여러분들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러면 연락해서 채용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성장할 수 있고요. 꼭 그런 플러스 요인 때문에 각 부서를 방문해 보라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그냥 조그만 플러스고 각 부서를 방문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생활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그냥 생활하는 것은 많이 다르거든요.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조직, 학교라는 조직은 이런 부서에서는 이렇게 꾸려지는구나 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다양성을 존중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획일화된 학교 틀 안에서 그것이 발현되지 않았거나 조금은 숨겨져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교복을 입는 학교였다면 교복 때문에 본인의 원하는 스타일을 보여주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가요? 많은 자유와 허용, 그런 것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금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 스물 개성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구나. 왜 저렇게 행동하지? 에이? 뭐야?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진짜 짜증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6월 30일까지 5시까지 5명 팀으로 해서 레포트를 제출하고 발표를 해야 한다고 쳐요. 그럼 어떤 친구는 매우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그걸 세워요. 캘린더에 이미 써놨어요. 6월 30일 빨간 펜으로 눈에 잘 띄게 5시까지 이거 제출, 여기 발표. 이렇게. 그러면 그 스케줄에 적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스케줄과 겹치지 않게 월수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다른 과제를 해야 되니까 안 되고 화요일, 목요일은 이 과제를 팀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하고 과제도 하는데 그럼 너는 파워포인트를 맡아? 나는 레포트를 쓸게. 그럼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너가 발표를 하면 되겠다. 과제는 30일이 데드라인이니까 25일 정도까지 끝내고 나서 25일부터 이틀 정도는 뭐 스펠링 체크라던가 리뷰를 하고 팝업 교정 좀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만나서 마지막 파이널 발표 준비를 하고 리허설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제출하면 되겠다. 그리고 세부적인 이런 식으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어떤 다른 거 하다가 이틀 전쯤 확 한 번에 집중해서 하면 되지 그걸 뭐하러 이렇게 따로 나눠서 계획적으로 하냐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관심 1도 없어. 그냥 웃고 그냥 이렇게 있는 친구 있어요. 또 다른 친구는 그냥 너네가 정해줘. 나는 너네가 정해준 부분만 내가 열심히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출게 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인가요? 아직 첫 번째 계획적인 친구가 더 좋은가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인가요? 아직도 첫 번째 계획적인 친구가 좋은가요?
아니면 이틀에 한 번에 하자는 친구? 아니면 1도 관심 없어 라는 친구? 어때요? 무슨 질문이 이래요, 쌤? 당연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친구가 잘 하는 거지 라고 했다면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자기와 다른 사람이 많아요. 그쵸? 자기와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싫던 좋던 같이 무엇을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죠. 위의 예시처럼, 제가 들어드린 예시처럼요. 그런데 사과와 오렌지가 비교가 가능한가요? 사과랑 오렌지는 다른 과일인데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쵸? 뭘 좋아하는지, 뭐가 더 큰지 둘 중에 이런 건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어떤 게 더 우월한 건지 비교가 가능한가요?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 다르죠. 꽃을 피우지 않는 나무도 있고요. 그쵸? 학점을 A 받아야 편한 친구가 있고 B- 받으면 B풀 받으면 너무 괴롭고 힘든 친구가 있고요. 반면에 D만 받고도 난 졸업장만 있으면 돼 라는 친구가 있고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난 그 돈으로 사업을 한번 해볼래 라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긴 모양이 다 다르듯이 생각하는 것도 너무너무 다르고 다양하고 다 존중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력하는 방법도 잘 만들어 가야 하고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상황을 적절하게 풀어갈 수 있는 힘을 길러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대학교 1학년 생활 동안 이렇게 5가지 질문 꼭 해보시고요. 혹시나 계획적인 친구가 아직도 야 그게 무슨 비교할 만하냐 당연히 계획적인 친구가 짱인 거지 라고 하는 친구분들 계시면 이 엄마마랑 상담 요청합니다. 상담 한번 하시죠. 여러분의 행복한 대학생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